네, 안보 기밀과 관련된 내용도 최순실 손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뭐 얼마나 중대한 내용인지 그 가치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저게 이제 당선인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네. 단독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내용까지도 그 전날 최순실 씨가 어떤 내용이 이 대화를 해야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최순실 씨의 컴퓨터 안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게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접촉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건의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게 이 당구장 표시한 게 이게 정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은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의례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났으면 국방,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최우선 주제로 놓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당시에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 비밀 접촉이 있었다고 했고 그 내용이 두 사람의 어떤 주요 의제가 됐을 텐데 그런 내용까지도 최순실 씨가 다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가 안보에도 큰 구멍이 뚫렸다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네. 지금 저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지금 좀 더 팩트를 모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2010년도 상황, 다시 말하면은 천안함 사건 나기 전에 네. 그 직전에 대청해전이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대청해전에서 우리가 대승을 했는데 네. 그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만남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천안함 사건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다시 포격전이 붙고 그런 상황인데 네. 2012년 11년을 지나면서 또 이제 국방위원회하고 우리 국방부하고 뭐가 있었다라는 거는 네. 아직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영호 당시 수석께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른 네. 신문을 보니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네. 저런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접촉을 할 수 있고 저런 건 대통령이나 당선인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저것이 어떻게 궁금한 게 바깥으로 있습니다. 나가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당선인을 보조하는 우리의 국방과 외교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이런 게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했다면 뭐 이건 자체가 문제가 없고 다만 이거 최순실 씨가 갖고 있었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최순실 씨 쪽에서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 정도 정보까지. 왜냐하면은 네. 저때 박 대통령의 지금도 문제점인데 네. 당시에 그 안보 전문가들이 붙어서 군을 설명하시면은 잘 못 알아들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지금 3인방 중에 한 명인 사람들이 나와서 자료를 달라. 그럼 자료를 주면 자료만 갖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되게 답답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따라서 그걸 보게 되면 저 정도까지 다 소화하실 만큼은 그 능력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자료들이 최순실한테 넘어갔다라는 거 하면 큰 문제죠.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영 차장. 일단 일본 총리를 대통령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1월 역시 당선인 신분 때죠. 자, 그 화면이 뭐냐면요. 최순실 씨 컴퓨터 화면입니다.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을 지금 우리가 모니터로 띄운 건데요. 네, 이게 다 하나하나가 그 문서 파일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2013년 1월에 있었던 아베 일본 총리 특사단 접견 자료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적어놓은 거죠. 네. 일본 쪽에서 독도 해나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입장이라고 말을 하면 언급할 시에는 말을 하지 말고 네. 미소로 답해라라고 아예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적어놨습니다. 빨간 글씨로요. 그런데 이게 외교부에 일본 관계를 전공한 고위 인사들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렇게 할 때 말씀하지 마시고요. 미소로서 답하십시오라고 조언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이런 게 있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 외교부에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네. 경우에 시나리오를 드리는데 네. 뭐 말씀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전문가들이 해줘야죠. 미소로서 답함. 결국 글쎄요. 이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 최순실 씨가 언니에게 그냥 언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느낌이라면 이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갓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외교부의 공식 라인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되면 웃으십시오.
네, 이런 보고가 ACND 있었습니다. 정책상으로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 독도 얘기도 나오거든요. 결국 일본 측에서 현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기 바람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는 보고를 최순실 씨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최순실 씨가 직접 작성을 했는지 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외교 당국자들이 작성을 해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냈는데 그걸 최순실 씨가 다시 받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외교적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문서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최순실 씨라는 개인 한 명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나 당선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보, 경제, 복지, 교육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보통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왕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이 그걸 봐주는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대통령 종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주는 분이 하나 필요합니다. 네. 뭐라고 설명할까요? 생각 대행자라고 누가 표현을 하던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판단해주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는 빌릴 수 있는데 체력은 빌릴 수 없다 그랬죠. 네. 그 여기죠. 사실은 자기가 종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걸 종합을 해야 되는데 이 종합하는 역할을 지금 보게 되면 최순실 씨가 했던 걸로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 돼버린 거죠. 설마. 설마 하는데 지금 패션 같은 네, 거는 좋은 패션 건 같은 건 뭐 이해가 괜찮습니다. 됩니다만. 근데 그걸 넘어서서 모든 거를 이렇게 지금 안보 문제까지 나오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네. 문구들은 다 전문가들이 만들어 줬겠죠. 근데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커트가 들어가니까 이게 깝깝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개성공단 문제도 일단 관련된 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을 올 1월 달에 한 이후에 우리 국가의 그리고 미래의 운명을 걸고 내린 결정이 개성공단 철폐인데 관련된 보고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중대한 사안도 그 여성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 글쎄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